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응급실. 5살 아들이 고열로 괴로워하는데 접수하고 진료까지 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언제 의사를 볼 수 있나요? 간호사는 지친 표정으로 말했죠. 아직 앞에 15명이 더 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고요. 1년 후 저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문화, 모든 게 불확실했어요. 하지만 첫날 밤 아이가 열이 났을 때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예약도 없이요. 20분 만에 진료가 끝났고 비용은 $35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다르다고요.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난 후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온 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요. 2022년 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35살 사라 윌슨이 응급실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5살 아들 제이크가 고열로 앓고 있었어요. 이마가 뜨겁고 축 늘어져 있었죠. 엄마 아파. 곧 의사 선생님 볼 거야. 조금만 참아. 오후 6시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제 차례가 오지 않았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제이크는 계속 보챘어요. 엄마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곧 볼 거야. 3시간이 지났습니다. 밤 9시가 넘었어요. 실례합니다. 아직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앞에 15명이 더 있어요. 1시간 정도 더 걸릴 것 같네요. 1시간이요? 저희 아이가 고열인데요. 모두 응급환자예요. 순서대로 봐야 해요. 결국 진료를 본 건 밤 10시였습니다. 접수하고 4시간 만이었죠. 의사는 제이크를 3분 정도 보더니 말했습니다. 감기예요. 처방전 드릴게요. 그게 다예요? 네. 집에서 푹 쉬면 나을 거예요. 진료비 청구서가 나왔습니다. $350. 3분 진료에 $350라고? 보험이 있었지만 공제액이 있어서 $200는 제가 내야 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 데이비드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가는 거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어디로? 한국. 한국? 왜? 오늘 응급실에서 4시간 기다렸어. 3분 진료받는데 $350 나왔고. 이건 아니야. 데이비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라, 한국은 너무 멀잖아. 그리고 우리 한국어도 못하는데. 알아.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겠어. 매일 불안해. 아이들이 아프면 어쩌나.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까. 우리는 그날 밤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한국으로 가기로요. 1년 후 2023년 6월 저희 가족은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사라 윌슨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살던 36살 엄마예요. 남편 데이비드와 두 아이, 5살 제이크와 3살 엠마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미국이 최고의 나라라고 믿었죠. 하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의료비, 긴 대기 시간, 불안한 치안. 특히 의료 시스템이 문제였어요. 보험이 있어도 비용이 엄청났고 응급실은 항상 복잡했죠. 2023년 초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여보, 내가 한국 회사에서 일자리 제의를 받았어. 한국? 응, 서울에 있는 IT 회사야. 연봉도 괜찮고.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한국은 너무 낯선 나라였거든요. 한번 가볼까? 일단 2년 계약이고 마음에 안 들면 돌아오면 되잖아. 아이들은? 국제학교 있어. 영어로 수업하는 곳. 몇 주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시도는 해보자. 2023년 6월 우리 가족은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 비행이었어요. 아이들은 지루해했죠. 엄마, 언제 도착해? 조금만 더 참아. 곧 도착해.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게 한국이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섞인 느낌이었죠. 정말 잘한 선택일까?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공항이었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놀랐습니다. 와, 깨끗하네. 로스앤젤레스 공항이랑 완전히 달랐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고 모든 게 정돈되어 있었죠. 입국 심사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랐어요.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짐을 찾아서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이 영어를 못하셨지만 주소를 보여주니 바로 이해하셨어요.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봤어요. 고층 빌딩들이 질비했습니다.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한 차들. 생각보다 발전했네. 1시간쯤 지나서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한 아파트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아파트였습니다. 와, 엄마. 여기 좋은데? 제이크가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저도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이 도시는 분명 뭔가 다르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이랑 이야기했어요. 여보, 여기 괜찮은 것 같아. 그치? 생각보다 좋더라. 내일부터 적응해봐야겠어. 응, 천천히 하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새벽 5시에 깼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벌써 밖이 환했어요. 여름이라 해가 일찍 떴죠. 거리를 보니 사람들이 벌써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벌써 출근하나? 신기했어요. 아침을 먹고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거든요. 아파트 단지를 나와 거리를 걸었어요. 첫 인상? 깨끗했습니다. 쓰레기가 하나도 없네. 로스앤젤레스는 거리에 쓰레기가 많았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죠. 편의점을 발견했습니다. 들어가 봤어요.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어는 못하셨지만 친절했어요. 물건을 몇 개 샀습니다. 계산하는데 신용카드를 받더라고요. 여기도 카드 되네. 편리했어요. 편의점을 나와 계속 걸었습니다. 카페, 식당, 옷가게. 모든 게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발전했네. 점심때가 되어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한식당이었어요. 메뉴판을 봤는데 한글만 있었어요. 어떻게 주문하지? 당황했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어요. 영어로 말하려고 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때 옆 테이블 손님이 도와줬습니다. 젊은 한국 여성이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영어를 하셨어요. 네, 메뉴를 못 읽겠어서요.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비빔밥 어때요? 외국인들이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그분이 직원한테 한국어로 주문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천만에요. 한국 처음이세요? 네, 어제 왔어요. 와, 환영해요. 적응 잘하시길 바라요. 그분은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친절하네. 음식이 나왔어요. 비빔밥이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아이들도 잘 먹더라고요. 저녁 때쯤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길을 잃은 거예요. 어디가 우리 집이지? 주소를 적어뒀는데 한글이라 읽을 수가 없었어요. 당황하고 있는데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길 잃으셨어요? 영어를 하셨어요. 네, 집을 못 찾겠어요. 주소 있으세요?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아, 여기서 가까워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여기에요. 이 아파트죠? 네, 맞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여기선 다 이렇게 도와줘요. 한국 생활 잘하세요. 그분은 웃으며 떠났습니다.
저는 감동했어요. 밤 11시였는데 낯선 외국인을 집까지 데려다 줬거든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집에 들어가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해. 그래? 응. 오늘 2번이나 도움받았어. 다들 친절하더라. 다행이다. 적응 잘할 수 있겠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여기 생각보다 괜찮은데? 첫날이었지만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챕터 3. 병원 30분 시스템 이틀째 밤, 제이크가 열이 났습니다. 엄마 아파. 이마를 만져봤어요. 뜨거웠습니다. 안 돼. 체온계로 재봤습니다. 38.5도. 높지는 않았지만 걱정됐어요. 여보, 제이크 열났어. 병원 가야 하나? 응,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밤 10시였습니다. 미국이었으면 응급실 가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한국이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했어요. 서울 야간 소아과여러 병원이 나왔습니다. 그중 가까운 곳을 선택했어요. 전화했습니다. 다행히 영어 통역 서비스가 있었어요. 지금 가도 되나요? 예약 없이요. 네, 오세요. 대기 시간은 10분 정도예요. 10분? 놀라웠어요. 로스앤젤레스였으면 최소 2시간은 기다렸을 텐데요. 제이크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1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하고 밝았어요. 대기실에 사람이 2명 있었죠. 접수했습니다.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보여줬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정말 10분 만에 호출됐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젊은 여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괜찮으세요? 영어를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아이가 열이 나서요. 제이크를 진찰하셨어요. 목도 보고, 배도 만져보고, 귀도 확인하셨죠. 감기 같아요. 심각하지 않아요. 정말요? 네, 약 드릴게요. 이틀 정도면 나을 거예요. 제이크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셨어요. 괜찮아요. 금방 나을 거예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약국이 병원 1층에 있었어요. 약을 받았습니다. 설명도 영어로 해주셨어요. 하루 3번, 식후에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계산했습니다. 진료비와 약값 합쳐서 $35. $35?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다예요? 네, 외국인도 건강보험 적용돼요. 로스앤젤레스였으면 최소 $200는 나왔을 텐데요. 병원 나와서 시계를 봤습니다. 병원 도착부터 진료, 약 받기까지 정확히 30분이었어요. 30분 만에 다 끝났네. 충격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믿을 수 없어. 뭐가? 30분 만에 진료 끝났어. 비용은 $5. 진짜? 응. 미국에서는 4시간 기다리고 $300 냈잖아. 여기는 말이 안 나왔어요. 비교가 안 됐거든요. 이게 바로 건강보험의 힘이구나. 그렇네. 한국 의료 시스템 대단한데?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었어요. 모든 국민이 저렴하고 빠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죠. 미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며칠 후 제이크는 완전히 나았어요. 엄마, 나 다 나았어. 그래, 다행이다. 그 경험 이후 저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파도 괜찮다고요. 여기는 빠르고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요. 한국 생활 1주째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거리에 쓰레기통이 거의 없었어요. 왜 쓰레기통이 없지?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제이크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했어요. 편의점에서 사줬습니다. 밖에서 먹었죠. 다 먹고 나니 포장지를 버려야 했는데 쓰레기통이 없었어요. 어디 버리지? 주변을 둘러봤지만 쓰레기통이 안 보였습니다. 결국 가방에 넣고 집까지 들고 왔어요.
왜 한국은 쓰레기통이 없을까?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2098년 지하철 화재 사건 이후 공공장소 쓰레기통이 대부분 철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없구나. 하지만 신기한 건 거리가 깨끗하다는 거였어요. 쓰레기통이 없는데도 쓰레기가 안 보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쓰레기통이 많았지만 거리는 더러웠거든요. 한국은 반대였어요. 쓰레기통은 없는데 거리는 깨끗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한국인 친구 민지한테 물어봤습니다. 민지, 왜 한국은 쓰레기통이 없어? 안전 때문이에요. 테러 방지하려고요. 그럼 사람들은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 집에 가져가서 버려요. 집까지? 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불편하지 않아?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그리고 그 덕분에 거리가 깨끗하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사람들이 자기 쓰레기를 책임지니까 거리가 깨끗한 거였죠. 미국에서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렸어요. 쓰레기통 옆에도 버리고 길바닥에도 버렸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본 광경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손주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과자를 먹고 포장지를 버리려고 했어요. 할머니가 아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 집에 가서 버려야지. 왜요? 우리 쓰레기는 우리가 버려야 해.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면 안 돼.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포장지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교육이구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우는 거였죠.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책임진다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쓰레기를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청결이 아니라 의식의 수준이었어요.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는 마음, 공공의 공간을 존중하는 태도, 그게 한국 사람들의 문화였습니다. 어느 날 미국 친구한테 영상 통화를 했어요. 살아, 한국 어때? 좋아. 정말 좋아. 뭐가 제일 좋아? 거리가 깨끗해. 쓰레기통이 없는데도. 쓰레기통이 없어? 그럼 어떻게 버려? 집에 가져가서 버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 와, 대단한데? 응, 처음엔 불편했는데 지금은 이게 더 좋아. 거리가 정말 깨끗하거든. 친구가 감탄했어요. 한국 사람들 의식 수준 높구나. 맞아. 여기 와서 많이 배워. 한국 생활 한 달째. 한국의 효율성에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중교통이었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정확했습니다. 시간표대로 왔어요. 1초도 안 늦었습니다. 미국 지하철은 맨날 늦는데 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앱으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죠. 버스가 3분 후에 온다고? 정말 3분 후에 왔어요. 정확했습니다. 두 번째는 배달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요리하기 귀찮아서 배달 앱을 열었습니다. 치킨을 주문했어요. 배달 시간 15분. 진짜?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최소 45분은 걸렸거든요. 정말 1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미쳤다. 뜨끈하고 바삭한 치킨이었어요. 세 번째는 은행 업무였어요. 통장을 만들려고 은행에 갔습니다. 휴대폰 있으세요? 네. 그럼 앱으로 바로 만들 수 있어요. 5분이면 돼요. 앱을 다운받고 신분증 찍고 인증하니까 통장이 만들어졌어요. 정말 5분 만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은행 가서 1시간은 걸렸는데 네 번째는 인터넷이었어요. 집에 인터넷을 설치하려고 신청했습니다. 이틀 후에 설치 가능해요. 이틀? 로스앤젤레스에서는 2주일 기다렸었는데요. 정말 이틀 후에 기사님이 오셨어요. 30분 만에 설치 완료. 속도도 빨랐습니다. 다운로드가 순식간에 됐어요. 이게 기가 인터넷이구나. 다섯 번째는 민원 처리였어요.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려고 구청에 갔습니다. 복잡할 줄 알았는데 간단했어요. 서류 제출하고 사진 찍고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미국 이민국에서는 몇 시간씩 기다렸는데 모든 게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한국은 정말 효율적이야.
그치? 모든 게 빨라. 시간을 존중하는 문화 같아. 남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의 효율은 단순한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존중하는 문화였어요. 약속 시간을 지키고, 대기 시간을 줄이고,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는 것. 그게 한국식 효율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게 느렸어요. 관공서는 비효율적이었고, 배달은 늦었고, 은행은 복잡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모든 게 빠르고 정확했어요. 그리고 그게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시간이 절약되니까 여유가 생겼어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엄마, 오늘 공원 갈까? 그래, 가자. 미국에서는 항상 바빴어요. 은행 가고, 관공서 가고, 병원 예약하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게 빨리 처리돼서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시간에 아이들과 놀 수 있었어요. 한국의 효율성은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였어요. 한국 생활 2달째, 이웃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한국인 가족이 있었어요. 어느 날 현관문을 열었는데 비닐봉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뭐지? 열어보니 김치와 반찬이 들어 있었어요. 쪽지도 있었죠. 옆집입니다. 김치 담갔는데 나눠드려요. 맛있게 드세요. 와, 감동이었어요. 처음 보는 이웃이 음식을 나눠준 거예요. 다음 날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 사는 사라예요. 어제 김치 감사했어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맛있게 드셨어요? 네, 정말 맛있었어요. 그분은 아주머니셨어요. 50대쯤 되신 것 같았죠. 들어오세요. 차 한잔 하세요. 집에 들어가서 차를 마셨습니다. 한국 처음이세요? 네, 2달 됐어요. 적응 잘하세요? 네, 모든 게 좋아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아이들은 2명 있어요. 5살, 3살. 어머, 귀엽겠다. 언제 데리고 오세요? 우리 손주랑 같이 놀면 좋겠네. 따뜻한 분이었어요. 그날 이후 종종 왕래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아주머니가 간식을 주셨어요. 아이고, 이뻐라. 많이 먹어. 제이크와 엠마가 좋아했어요. 어느 날 시장을 갔습니다. 아이 2를 데리고요. 제이크가 뛰어가다가 넘어졌어요. 으앙, 무릎이 까졌습니다. 피가 났어요. 당황하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어머, 괜찮아? 손수건을 꺼내서 무릎을 닦아주셨어요. 괜찮아요, 아가야. 금방 나을 거야. 제이크를 안아주시며 달래주셨어요. 엄마, 약 있어요? 아, 네. 가방을 뒤지는데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근처 약국으로 달려가시더니 밴드와 연고를 사오셨어요. 여기, 이거 발라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돈을...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이가 다쳤는데 어떻게 그냥 가요. 연고를 발라주시고 밴드도 붙여주셨어요. 이제 괜찮아? 아프지 않아? 제이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어머, 착하네. 조심히 가요. 아주머니는 웃으며 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친절하지? 낯선 외국인 아이를 위해 약을 사다 주시다니.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감동받았어. 뭐 있었어? 제이크가 넘어졌는데 모르는 아주머니가 약 사다 주셨어. 진짜? 응, 한국 사람들 정말 따뜻해. 남편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했어요. 나도 지하철에서 길 잃었을 때 누가 도와줬어. 목적지까지 같이 가주더라. 여기 사람들 정말 친절한 것 같아. 응, 낯선 사람한테도 따뜻하게 대해주더라. 그 후로도 여러 번 친절을 경험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해주시고, 아이들 보면 과자 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어요. 물론 영어가 안 통해서 불편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언어를 넘어섰어요.
몸짓으로, 미소로, 행동으로 친절을 표현했죠.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에서 2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의 계약이 끝났어요.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솔직히 아쉬웠어요. 한국 생활이 너무 좋았거든요. 하지만 계약이 끝났으니 돌아가야 했습니다. 2025년 6월, 우리 가족은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그대로 있었어요. 새를 놓았다가 다시 들어온 거였죠. 와, 오랜만이다. 제이크가 신나했어요. 저도 반가웠습니다. 익숙한 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거리에 쓰레기가 넘쳐났어요. 이렇게 더러웠나? 한국에서는 깨끗한 거리에 익숙해졌는데 여기는 달랐죠. 두 번째, 의료. 엠마가 감기에 걸렸어요. 병원에 예약하려고 전화했습니다. 가장 빠른 예약은 5일 후예요. 5일이요? 지금 아픈데요. 응급실 가시거나 5일 기다리셔야 해요. 한국에서는 당일 진료가 가능했는데 결국 응급실에 갔습니다. 4시간 기다렸어요. 진료비는 $400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5였는데. 세 번째, 배달. 저녁에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배달 시간 45분에서 60분이요. 1시간이나 기다려야 한다고요. 한국에서는 15분이면 왔는데. 네 번째, 인터넷. 집 인터넷이 너무 느렸어요. 한국에서는 기가 인터넷이었는데 여기는 100메가도 안 됐습니다. 영상 하나 다운받는데 10분이 걸렸어요. 한국에서는 1분이면 됐는데. 다섯 번째, 효율성. 은행 업무를 보러 갔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어요. 번호표를 뽑고 앉아 있었죠. 한국에서는 앱으로 5분이면 됐는데 모든 게 느리고 불편하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미국이 이렇게 불편했어? 그러게. 한국에서 살다가 오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 나도 그래. 모든 게 너무 느려. 배달도 늦고 병원도 불편하고 거리는 더럽고. 한국이 그리워.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아이들도 한국을 그리워했습니다. 엄마, 한국 갈 거야? 나중에 가자. 나 한국이 더 좋았어. 친구들도 있고 음식도 맛있고. 제이크가 말했어요. 엠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한국 할머니 보고 싶어. 저희 가족 모두 한국을 그리워했습니다. 편리함이 사라지니까 마음의 여유도 사라졌어요. 매일 스트레스였습니다. 병원비 걱정하고 배달 늦는 거 짜증나고 거리 쓰레기 보면서 한숨 쉬고.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없었어요. 모든 게 빠르고 저렴하고 깨끗했으니까요. 석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한국 갈까? 진짜? 응. 한국 회사에서 다시 일하자고 연락 왔어. 어때? 나야 좋지.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 그럼 결정하자. 다시 한국으로.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2025년 10월, 우리 가족은 다시 서울로 왔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익숙한 곳으로 돌아온 느낌이었죠. 공항에 내렸을 때 제이크가 말했어요. 엄마, 집에 온 것 같아. 맞아요. 집 같았습니다. 2년 만에 돌아온 서울은 더 발전해 있었어요. 지하철역도 더 깨끗해졌고, 편의점도 더 많아졌고, 모든 게 더 편리해졌죠. 여보, 한국 더 좋아진 것 같아. 그치? 발전 속도가 빠르네. 집을 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좋은 아파트였어요. 아이들 학교도 정했습니다. 국제학교였죠. 엄마, 나 친구들 만날 수 있어? 응, 당연하지. 제이크가 신나했어요. 한국 생활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더 쉬웠어요. 이미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지하철 타는 법도 알고, 배달 앱도 알고, 병원 가는 법도 알았죠.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며칠 후 옆집 아주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어머, 새로 이사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외국인이시네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이들도 학교에 잘 다녔고,
남편도 회사 생활을 즐겼죠. 저도 한국 생활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미국 친구한테 영상 통화를 했어요. 사라, 너 다시 한국 갔다며? 응, 돌아왔어. 미국 생활 어땠어? 솔직히 힘들었어. 모든 게 불편하더라. 뭐가? 병원, 배달, 인터넷, 효율성. 모든 게 한국보다 떨어져. 그 정도야? 응,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 가니까 시간이 거꾸로 가는 느낌이었어. 와, 한국이 그렇게 좋아? 응, 정말 좋아. 아이 키우기에 최고야. 친구가 부러워했어요. 나도 가보고 싶다. 와봐. 후회 안 할 거야. 지금은 2025년 12월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2달이 됐어요. 저희 가족은 행복합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고 남편은 일을 즐기고 저는 마음이 편해요.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되고 배달은 빠르고 거리는 깨끗하고 사람들은 친절하죠. 효율만큼 따뜻한 나라. 질서 속의 자유. 사람들의 온기.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어제 제이크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계속 한국에서 살 거야? 응, 그럴 것 같아. 좋아. 나 한국 좋아. 엠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 한국에 정착한 것 같아. 응, 그런 것 같아. 저는 이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제가 아는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어느 나라든 문제는 있죠. 하지만 아이를 키우기에, 안전하게 살기에, 편리하게 살기에 한국만 한 곳이 없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빠르고 저렴해요. 대중교통은 정확하고 깨끗하죠. 배달은 빠르고 인터넷은 빨라요. 거리는 깨끗하고 사람들은 친절합니다. 효율적이면서도 따뜻한 나라. 그게 한국이에요. 오늘도 저는 아이들 손을 잡고 공원을 걷습니다. 깨끗한 거리, 안전한 환경, 따뜻한 사람들. 이 모든 게 감사해요. 엄마, 저기 놀이터. 그래, 가자. 아이들이 뛰어갑니다. 웃으면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여기 와서 정말 잘했어. 한국으로 온 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살 거예요. 이 따뜻하고 효율적인 나라에서요.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은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어요.